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컨테이너로 입구가 막힌 신축 아파트 100억을 주면 치워준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막고 입주 금지. 아니 아파트 입구를 왜 막아요? 100억 주면 열어드릴게요. 애들 데리고 모텔 갈 판. 아파트 입구에 컨테이너가 이런 게 올라왔는데 어디인가 하면 신목동 파라곤이라는 아파트입니다. 파라곤 브랜드는 동양건설, 동양건설 브랜드죠. 아파트 브랜드. 지주택도 옛날에는 그 동양건설이 한창 좀 안 좋았을 때 2011년에 법정 관리도 갔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안 좋으니까 지주택 같은 것도 손을 좀 몇 번 대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부동산 붐이 일면서 사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도급순위 49위, 8,900억 정도 하는 중견급 탄탄한 회사가 되겠고요.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는 299세대 총 5개 동 18층 정도의 사용 승인일이 이번 달이 2023년 3월에 사용 승인이 났고 현재 매매가가 한 8억 정도, 전세가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파라곤 브랜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2019년에 그 세종 파라곤이 하자가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게 나와서 분쟁이 일었다 이런 거 있었고 일산 그 고양시 일산의 덕이동의 지역주택 조합이 굉장히 좀 말이 많았죠. 이때 지주택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물론 이제 이 파라곤 브랜드가 이분들이 직접 시행을 한 건 아니에요. 이 현장은 그 일반적인 그냥 지주택 현장인데 이분들은 그냥 MOU를 잠깐 맺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주택을 해서 피해를 끼쳤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어디인가 하면 여기입니다. 이 자리예요. 근데 타이틀이 신목동 파라곤인데 여기가 목동입니까? 여기가 목동은 여기가 목동이죠. 목동 바로 옆도 아니고 목동 바로 옆은 신정동이고요. 신정동에서 대로를 건너가면 이제 신월동이고 여기 이제 신월 4구역 재건축 신월 4구역 재건축이 된 게 목동 파라곤 신목동 파라곤 되겠습니다. 299세대 중에 반 정도가 일반 분양이 됐고 반 정도가 조합원. 최초 분양 일반 분양가 59형 5억, 84형 6억 8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됐나 하면 출처는 MBC가 되겠고요. 아파트 단지 입구를 승용차 2대가 막고 있고 다른 쪽 주차장 입구에도 컨테이너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양측이 되겠죠. 양측 갈등이 있는 양측은 조합 쪽은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합 그 시공사 쪽에서는 조합 쪽에서 빨리 좀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재건축이니까 이제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재건축 그 건설 도급 계약 지분제가 아니고 여긴 도급제가 되겠죠. 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일반 분양 들어갔으면 요때 이제 요 시기쯤에 2020년 8월 전후로 몇 개월 해가지고 이제 착공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착공이 들어갔는데 요때랑 지금이랑 아니면 그 짓는 도중에 이제 그 공사비가 공사비는 아니 공사비라고 하면 안 되고 건설비가 대한민국 건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 건설사 쪽에서는 그동안 올랐으니 조합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더 내라. 조합 쪽에서는 못 낸다라고 하니까 이 건설사 쪽에서 이게 막은 거예요. 막았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입주를 막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니 조합 쪽에서는 소송으로 가서 그냥 최초 계약 금액 그대로
네, 이제 들어가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치워버리고 소송에서 이기면 들어가야겠다 이런 거고, 건설사 쪽에서는 그동안 네, 건설비가 너무 많이 초과가 됐으니 네, 조합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이제 이 타이틀대로 100억 정도를 내면 네, 이걸로 이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 100억이라는 수치가 네, 건설사에서 이제 다 조합 쪽으로 떠넘긴 건 아니고 200억 정도가 이제 초과가 됐는데 이거를 네, 반반하자. 네, 반땡이를 해서 우리가 반 그냥 손실 감소할게. 조합도 반을 해라라고 해서 나온 이제 100억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예정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고 뭐 집기나 가구 같은 거를 지금 입주가 막혀 있으니까 네, 창고 같은 데 넣어두고 뭐 모텔 생활을 전전하고 계시다든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을 봐야 될 텐데 이 지금 이 신목동 파라곤의 조합 이분들이 이제 작성한 계약서 자체는 제가 뭐 어거지로 구하면 구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뭐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 재건축 사업 공사 표준 계약서입니다. 이건 건설교통부에서 아주 옛날에 이제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건데 물론 요거대로 이제 계약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게 좀 붙고 특약이 붙고 했겠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도급제 방식에서는 지분제 방식이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분제니까 조합이나 건설사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뭐 합의를 잘하면 되는 건데, 이 도급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조합 측에서 사업 진행에 대한 전반을 하고 형식적으로는 건설사에다가 건설비 얼마에 해줘, 그래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 건데, 보통 이제 공사 계약 금액 7조 뭐 이런데 이제 일반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서에 의해 산출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들어갈 것이고, 이게 있어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여기에도 있을 거. 이거를 이제 뭐 여기 맨 처음에 이 조합 측과 건설사 측이 너무 친해가지고 야 우리끼리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아유 그냥 가는 거야 뭐 이랬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 이후에 물가 변동으로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계약 금액 조정일로부터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을이 계약 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 조정 내역서를 지출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얼마가 올랐을 때 뭐 건설비가 뭐 얼마가 올랐을 때 도급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를 뭐 올리고 뭐 얼마에는 얼마 뭐 이런 내용 디테일한 내용은 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르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잘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보통 근데 넣지는 않습니다. 그냥 많이 올라가면 네. 그때 가서 네. 대한민국 이제 종특이죠. 그때 가서 잘 이야기해 보자. 왜냐하면 요때만 하더라도 이제 2020년 뭐 7월, 8월 계약 자체는 이제 초반기에 뭐 상반기에 했겠죠. 그럼 이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뭐 열면 다 완판이었어요. 뭐 입지가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있는 나 홀로 막 도생 막 이땀 아니 뭐 그런 물건도 네, 다 이제 분양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미래에 지금 이제 3년 후에 2년 반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이분들이 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잘 합의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계약을 하셔서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비 증액이 생겨서 이런 사단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2023년 K 공사비, 건설비, 공사비라고 하면 안 되죠. 잘못 썼네요. 건설비 대충 이게 지금 이 금액은요. 일단 이 대략 한 많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게 2022년 5월 정도입니다. 요 이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긴 했었는데 뭐 그거 핑계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그 전에는 평당 요건 평당 400만 원 정도 했어요. 이거는 근데
뭐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그 기본 가격 자동차로 치면 깡통차, 네, 깡통차 견적이다. 여러분 요새 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 좀 이제 좀 살만하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가봤을 때 잘 해놨네, 잘 빠졌네 하는 정도 눈높이에 맞춘다 그러면 훨씬 비싸요. 400이 6이고 550이 뭐 한 750, 800 이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 눈높이에 맞추게 되면 이거 깡통 금액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2022년 5월 달 이전에는 한 4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당. 이게 그러니까 도급 100위 이내 건설사, 꽤 중견 건실한 건설사 공동주택 기준입니다. 뭐 다른 뭐 집합 건물에 뭐가 되면 더 비싸질 수도 있고요. 기본형 건축비도 19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추가 참고로 인상이 예정돼 있고요. 일단 400 하던 게 550이 됐어요. 작년 하반기에만 400 하던 게 550이 되고 지금은 650 정도로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 빠졌다, 잘 해놨다 싶으면 900이 넘어가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400이 650이 되고 대충 뭐 한 500 초반이 550, 600 하던 게 9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까지는 아닌데 한 60% 정도 공사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거죠. 게다가 앞으로 국토부에서 타워 크레인이나 레미콘 그 원래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타워 크레인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레미콘 들어오는 이쪽에다가 원래비라 그래서 줘야 될 돈 말고도 뭐 잘해 달라고 하시는 뭐 그런 돈이죠. 그런 거를 근절하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뭐 노조 때문에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따로 뭐 영상을 했으면 뭐 할 생각도 약간은 있는데 한마디로 근절을 하게 되면 근절 좋죠. 약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근절을 하게 되면 단지 그 문제가 뭐냐면 공기가 늘어나는 공사 기간이 마구마구 늘어납니다. 원예비를 건설사에서 왜 돈을 주겠어요? 정해진 그 근로 기준, 뭐 시간, 뭐 이런 거를 준수를 하면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하니 웃돈을 주고 기한을 맞추려고 이제 웃돈을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사 기한이 늘어지면 뭐가 늘어납니까? 다른 거 다 늘어나도 금융비가 미친 듯이 늘어나요. 이 금융비를 몇백억을 주느니 그냥 몇 억 주고 그냥 치우는 거죠. 원래비로. 이거를 근데 국토부에서 근절을 하겠답니다. 타워크레인, 레미콘, 기타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원래비가 아닐 따름이지 이런 거 K공사판에는 비일비재하고 없는 곳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건설비는 또 증가가 만약에 이걸 국토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엄정하게 집행을 한다 그러면 건설비는 또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뭐 근본적인 원인은 원래는 이런 계약은 공사비를 넉넉하게 책정하고 이제 남으면 환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이제 건설적인 방향이 될 텐데 대한민국은 빡빡하게 최저 입찰을 한 다음에 부족분을 청구하는 이제 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관행이 없어질 리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뭐 K 공사판에서 얕보이면 죽는 거죠. 이 파라곤 브랜드가 뭐 어디 뭐 도급순위 뭐 몇백 위에 뭐 이름 없는 종건사 브랜드도 아니고 한번 여기서 이제 이거를 지금 이분들의 요구를 저는 건설사 편은 절대로 아니에요. 들어주게 되면 그냥 이 업계에 대한 그 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400짜리 브랜드 되는 겁니다. 400짜리 브랜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분들이 이제 여러 군데 판을 계속 벌리고 앞으로 뭐 할 텐데 그때마다 여기가 이제 회사 되면서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만약에 지금 올라간 그 100억 솔직히 100억 뭐 없다고 이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가 뭐 이렇게 뭐 타격이 있겠습니까? 뭐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뭐 큰 휘청휘청 거리는 뭐 그거 없을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그냥 다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 이런 이유도 있겠죠. 편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왜 편을 들겠어요, 그죠? 뭐 이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 선분양을 해야 된다. 이 후분양의 문제점 아니냐. 또 뭐 말들이 많은 게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 뭐 유통 뭐
네, 뭐 삼겹살값, 광어값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자재값 내리면 그럼 공사에 뱉어냈냐. 게다가 지금 건설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뭐 이런 문제가 다 풀리고 세계 정세가 뭐 물가나 뭐 이런 게 안정된다고 건설비 니네 또 내릴 거냐. 그쵸? K 가격은 네, 한 번 올라가면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뱉어냈냐. 그래, 뭐 잘 모르면 이런 말씀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뱉어낸다고도 해요. 그죠? 남으면 뱉어낸다. 뭐 그러는데 가끔 뱉어내고요. 보통 대부분 이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없던 거 좀 이렇게 뭐 지어주고 뭐 이런 시설 좀 더 지어주고 조경 이런 거 더 비싼 걸로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들 합니다. 문제는 그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이건 뭐 자세한 건 전 잘 모르겠고요. 이분들은 해준다고 하니까 네, 한다고 하면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건설사 쪽 측면 그리고 조합 쪽은 네, 기존에 했던 금액에 당연히 들어가고 싶으니까 추가 분담금이 지금 300세대에 150, 150이잖아요. 조합 150, 일반 분양 150이니까 그냥 좀 무식하게 계산을 해보면 1억을 네, 1억을 150으로 나누면 네, 얼마가 나옵니까? 아유, 그쵸. 한 세대당 6천만 원 정도를 더 내라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네, 조합 측에서는 이 6천을 낼 수 없다. 네, 건설사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그죠. 조합과 건설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일반 분양자분들은 그쵸. 아까 그 얼마입니까? 5억 네, 59형 5억, 84형 6억 8천 주고 들어온 네, 일반 분양자분들은 무슨 죄예요? 이분들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이야 자기네 지금 이득, 건설사도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싸우고 지금 컨테이너로 아파트 입구를 막아놨는데 이 일반 분양자분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 진짜 서로 지금 일반 분양자분을 볼모로 잡고 지금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대한민국 K 건설판에 이런 문제가 많다. 네, 이게 좀 다 좀 시정이 되고 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